이렇듯 암은 생명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결과물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와는 다른 대사 경로를 사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이는 엔트로피 증가와 관련된 자연 법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관점에서 암을 이해하는 것은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장 암의 기원과 구조. 암은 현대의학이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질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원과 구조를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은 어떻게 발생하며 왜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이 장에서는 암의 생물학적 기원과 구조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과 세포의 진화.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기원과 세포의 진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가설이긴 하지만 약 40억 년 전 지구에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화의 과정을 거쳐 점차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로 발전해왔습니다.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로서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대사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세포의 진화 과정에서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와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포는 분화와 증식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유전자 변이와 환경적 요인들이 때로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주변 조직으로 퍼지게 되면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암은 정상적인 세포가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형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암의 기원. 암의 발생은 유전자 변이와 세포 성장 조절 메커니즘의 붕괴에서 기인합니다. 세포는 정상적인 생명주기 동안 끊임없이 분열과 증식을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DNA 복제와 수선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사선,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자 돌연 변이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DNA가 손상되면 세포는 비정상적인 성장 신호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와는 달리 자율적인 성장과 증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확산되거나 전이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암은 더욱 치명적인 질병이 됩니다. 암의 초기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암 유전자 앙코진화 종양, 억제 유전자 투머 서프레서 진입니다. 암 유전자는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반면 종양 억제 유전자는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여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 이들 유전자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의 종류와 특성. 암은 발생 부위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고형 암살러드 투머는 신체의 특정 장기나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예를 들어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혈액암 루키미어는 혈액이나 골수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백혈병과 림프종이 대표적입니다. 고형암과 혈액암은 그 발생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릅니다. 고형암은 주로 특정 장기에서 발생하여 그 장기 내에서 덩어리 형태로 자라며 종종 주변 조직으로 전이됩니다. 반면 혈액암은 주로 혈액이나 림프계에서 발생하여 신체 전체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또한 암의 진행 단계는 종양의 크기, 투머 사이즈, 림프절 전이 림프 노드 인발브먼트, 원격 전이 머테스타시스의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암의 치료 방법과 예후가 결정되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암은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붕괴되어 발생하는 복잡한 질병입니다. 생명의 기원과 세포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암의 기원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암은 유전자 변이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정상적인 세포 성장과 분열 메커니즘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암의 종류와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점은 암의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암의 유전적 특징, 특히 DNA와 RNA의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암의 발생과 진화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어떻게 변형되고 이러한 변형이 암의 치료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2장 암의 유전적 특징, DNA와 RNA의 역할. 암의 발생과 진행을 이해하려면 그 기저에 있는 유전적 특징을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모든 세포의 생명 활동은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이 정보는 DNA와 RNA를 통해 전달되고 발현됩니다. 이 장에서는 DNA와 RNA가 암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들 유전 물질의 변이가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전적 변이와 암. DNA 디옥시리보핵산은 세포의 해간에 저장된 유전 정보의 저장고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4가지 염기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배열이 유전자라는 단위로 나뉘어 특정 단백질의 생성을 지시합니다. 단백질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암은 본질적으로 DNA 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DNA 변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변이로 인해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이에는 2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점 돌연변이 포인트 뮤테이션과 구조적 변이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입니다. 점 돌연변이는 DNA 염기의 단일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변화시켜 단백질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53 종양 억제 유전자에서의 점 돌연변이는 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53은 DNA 손상을 감지하고 손상된 세포의 자살 에포프토시즈를 유도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손상된 세포가 계속 증식하여 암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조적 변이는 염색체의 큰 부분이 재배열되거나 손실, 중복되는 변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전자의 복제수를 증가시키거나 아예 유전자를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포의 성장 신호 전달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이로 인해 정상적인 세포 조절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세포는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종양을 형성하게 되며 이 종양이 다른 조직으로 퍼지면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RNA의 역할과 암. RNA 리보핵산은 DNA의 정보를 세포에서 실제로 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전사하여 리보솜에서 단백질로 번역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RNA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RNA는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mRNA 메신저 RNA는 DNA로부터 직접 전사된 후 리보솜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RNA입니다. mRNA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지정하며 이 단백질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합니다. miRNA 마이크로 RNA는 mRNA의 번역을 조절하는 작은 비아무아 RNA 분자로 단백질 생성의 최종 단계에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합니다. miRNA는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발현되기도 하며 이는 특정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하거나 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RNA의 발현 조절은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세포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miRNA의 발현이 과도하게 억제되거나 활성화되면 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분열하게 되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의 유전자 치료. 암 치료에 있어서 유전자는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변이로 인해 손상된 세포의 기능을 복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CRISPR-Cas9과 같은 최신 유전자 편집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RISPR-Cas9는 특정 DNA 서열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절단하여 수정된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변이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기술은 암 유전자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정확하게 교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유전자 치료는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신호 전달 경로를 직접 겨냥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으로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으며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암의 발생과 진행에서 유전적 변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DNA 변이는 암의 기원이며 RNA는 이 변이를 기반으로 한 세포 기능의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이와 발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이는 종양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DNA와 RNA가 암의 발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에너지 보존과 엔트로피 증가의 관점에서
암의 진화적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암의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학적 법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결이 암의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장 에너지 보존과 엔트로피 증가, 암의 진화적 관점. 암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존재입니다. 생명의 본질과 진화적 과정을 깊이 탐구하면 암은 생명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물리학적 관점, 특히 에너지 보존과 엔트로피 증가의 개념을 통해 암의 진화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암이 어떻게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암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세포의 에너지 대사. 생명체는 에너지를 소비하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든 세포는 ATP 아데노신 3인산라는 에너지 통합 커런시를 통해 생명 활동을 수행하며 이 에너지는 음식물이나 산소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저장을 통해 생명 활동을 최적화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처리합니다. 암세포는 대사 경로에서 주로 워버그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효과는 암세포가 산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산화적 인산화 경로가 아닌 혐기성 해당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세포보다 훨씬 비효율적이지만 암세포는 이로 인해 더 많은 당을 흡수하고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대사 변화는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조직으로 퍼지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워버그 효과는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증식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와 암의 진화.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모든 자연적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는 우주의 기본적인 물리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에 기초합니다. 생명체는 이 엔트로피 증가에 대항하여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며 생명을 지속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피는 결국 증가하게 되며 이는 생명체의 노화와 질병,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암은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와 달리 무질서한 증식 패턴을 보이며 이는 세포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암의 진행은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가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엔트로피 증가라는 자연, 법칙 사이의 충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세포는 끊임없이 돌연 변이와 환경 변화에 적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과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엔트로피를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이는 암이 단순히 유전자 변이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체가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산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의 암 치료. 암 치료에서 에너지 대사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다른 대사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사 치료 메타발릭 세러피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차단하거나 변경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은 암세포의 워버그 효과를 억제하거나 특정 영양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암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대사 경로를 조절하는 약물은 암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여 암의 성장을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표적 치료의 한 형태로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겨냥하여 보다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상 세포와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세포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치료법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듯 암은 생명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결과물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와는 다른 대사 경로를 사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이는 엔트로피 증가와 관련된 자연 법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관점에서 암을 이해하는 것은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장에서 논의된 내용은
암의 대사적 특성과 엔트로피 증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자정보 보존의 관점에서 세포 돌연변이와 암의 관계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양자정보 이론이 암 연구와 치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일원이 언젠가 마주칠 수 있는 암에 대해 이해하는 첫 시간입니다. 암을 친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